끝내는 중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8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와 관련된 리뷰 테스트 문제가 15문제가 있었네요. 풀고 오셨을 겁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각 문장에 빈칸이 하나씩 있습니다. 1번 I have blank stomach ache. 저는 복통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 좀 해보세요. Open blank window please.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문장이네요. Look at blank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 좀 보세요. Blank pencil on the desk is not yours.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이 너의 것이 아니야. 이런 문장이고요. My father washes blank dishes on Sundays. 아빠는 일요일마다 설거지를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일요일은 설거지 하시고 평일날은 안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1번. 뭐가 들어갈까요? 이 스토마크 에이크는 복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벼운 증상 앞에는 부정관사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네요. 따라서 여기는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해서 저 복통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이런 문장이 돼야 됩니다. 2번. Open blank window please.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대화자끼리 뻔히 알 수 있는 바로 그 창문을 말하는 거죠. 부정관사라는 것은 막연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정관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바로 그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대화자끼리 뻔히 알 수 있는 바로 그 창문. 그럼 여기는 정관사 더가 어울리겠죠? Open the window please. Look at blank stars in the sky. 별들을 보라고 하는데 어떤 별이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수식어구에 의해서 특정화되고 있는 그런 명사 더가 어울리겠죠. 따라서 여기는 look at the stars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네요. 연필은 연필인데 그냥 막연한 연필 하나가 아니라 책상 위에 있는 바로 그 연필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정관사 더가 들어가겠네요. 책상 위에 있는 그 연필은 너의 것은 아니야. 이미 답은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My father washes blank dishes. wash the dishes나 혹은 do the dishes를 통해서 설거지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그럴 때 설거지 앞에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더가 붙습니다. 따라서 wash the dishes 혹은 do the dishes라는 표현을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얘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2, 3, 4가 명확하게 더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dishes는요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는 어쨌든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됐네요. 2번. 빈칸에 정관사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close the door please 이거 바로 나오겠네요. 아까 open the window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화자끼리 뻔히 알 수 있는 그 문 그걸 좀 닫아달라는 뜻이에요. I watch TV after blank dinner. 저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시청한다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네요. 밥 먹고 운동하지 마. 식사명과 운동명 앞에는 관사 붙이지 마.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Do you play blank piano well? 악기명 앞에는 관용적으로 더가 붙는다고 그랬었네요. 당신은 피아노를 잘 치나요? My sister 소민, 저의 여동생 소민이는 마당에 있다. 이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연결되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여동생 소민이가 마당에 있다고 할 때 마당이 뭐 여러 개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마당 뻔히 알 수 있는 그 마당입니다. 따라서 in the yard 이렇게 써요. 관용적으로도 in the yard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He has a dog. 그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정말 귀엽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라는 하나의 느낌을 어가 전달하는데 이때의 강아지는 앞에 나온 바로 그 강아지의 느낌이라니까 여기에는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볼 수 있겠죠. 관사의 느낌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밑줄 친 1, 5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Amy, this is for you. Amy, 이거 널 위한 거야. 즉, 네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What is this? 이게 뭔데? It's a book about Korean culture. 그건 책이긴 책인데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야. 그래서 한국 문화라는 수식어구에 의해 수식받는 바로 그 책이 되는 걸까요? 책을 하나 준비해서요. 야, 이거 네 거야. 이게 뭔데? 아, 이거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인데
한국 문화에 관해서 여러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권을 내가 널 위해서 가져왔어 혹은 사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련된 책 한 권이라는 의미 예 괜찮습니다. Thank you. 고마워. 이어서 볼게요.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그 책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There is lots of useful information in a book 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말이 맞는데 there is 있어. 뭐가요? lots of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유용한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명사는요.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useful information 요 형태로 나왔고요. S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얘는 셀 수 없는 명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렇게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는 것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in a book이라고 나왔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니까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긴 한데 고마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그 책에는 유용한 정보가 참 많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매우 될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막연한 것이 아닌 특정한 책이 돼버려서 여기는 어가 아니라 더가 붙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That's very kind of you. 너 정말 친절하구나. 이렇게 대화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골라볼 수 있겠네요. 막연한 거에서 특정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 밑줄 친 부분이 쓰임이 다른 하나는 self란 말이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것으로 봐 제귀대명사 이걸 말하는 것 같죠? 제귀대명사는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경우 다시요. 동사를 기준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경우 이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제귀대명사를 써야 되고요. 이때의 제귀대명사는 제기적용법 생략 불가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조적 용법이라는 것은요.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나 문장의 맨 끝에 쓰이게 되고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었네요. Jane loves herself. Jane은 사랑합니다. 그녀 자신을 목적어 자리에 이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귀대명사를 쓴 제기적 용법이 되겠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Jane은 그녀 자신을 사랑해요. I can do it myself.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제 스스로 이런 말이에요. 얘는 생략을 해도 문장이 I can do it. 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통하네요.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죠. 문장의 맨 끝에 있어요.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요. 얘는 강조적 용법이죠. 얘는 제귀적 용법, 얘는 강조적 용법. 갈렸습니다. He talked to himself. 전치사 다음에는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적어 자리네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잣말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거죠. 제귀적 용법이 되겠네요. You should trust yourself.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목적어 자리인데 주어와 같으니까 역시 제귀적 용법이 되겠고요.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look at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죠. 우리 이거 덩어리로 묶이는 거라는 거 우리 타동사 플러스 부사에서도 봤던 거예요. 이렇게 자주 보시면요. look at을 딱 보자마자 타동사 부사가 아니라 자동사 전치사라는 거 떨어질 수 없는 이 묶음이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녀는 봤어요. 무엇을요? 그녀 자신을 봤다는 거죠. 분명히 목적어 자리인데 앞에 주어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귀적 용법이 되겠죠. 특히나 거울 속에 비친 그녀 자신을 본 거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제귀적 용법.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골라볼 수 있겠고요.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제귀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귀적 용법 이걸 고르라는 얘기죠. You can do it yourself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요. 이런 패턴들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이 저절로 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당신이 스스로 혹은 당신이 직접
강조적 용법입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괄호를 묶겠습니다. She made a pizza herself. 그녀는 만들었어요. 피자를 문장의 끝에 있으면서 생략을 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They hid themselves in the closet. 그들은 숨겼습니다. 그들 자신을 옷장에 숨겼대요. 즉 옷장 속에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주어와 동사 목적어 자리에 제귀 대명사가 나왔는데 주어와 같은 거니까 얘는 생략이 불가능한 제귀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He himself finished the homework. 주어 다음 자리에 나왔어요. 이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강조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 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인 거죠. 그는 직접 끝냈습니다. 그 스스로 직접 그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직접 끝냈다. 해석이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얘는 강조하는 거니까 그가 직접 그 스스로 그 혼자서 그 숙제를 끝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I'll talk to the homeroom teacher myself.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문장 끝에 있고요.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강조적 용법. 답은 3번 다시 확인하고요. 6번 갈게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I don't want to go there too. 콤마 다음에 물론 콤마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있어요. 문장 끝에 to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의 의미인데 얘는 긍정문에 쓰이는 아이죠. 여기에 부정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부정문 다음에 to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either가 들어가야겠네요. 저도 또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Would you please turn off it? turn off는요. 분리가 가능한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아이죠. 그러면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반드시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turn off it이 아니라 turn it off 이렇게 돼야겠네요. 얘도 역시 틀렸어요. 그것 좀 꺼주실래요?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on TV. There is 있습니다. 근데 nothing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해서 there is nothing 없어요. 뭐가요? TV에는 재미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 형용사가 한 단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interesting은 흥미있는, 재미있는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TV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TV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맞는 거고요.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for you. 100 다음에요. 이렇게 of가 연결돼서 수백의란 뜻을 나타낼 때 이 100 다음에는 s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are waiting for you.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근데 wait for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wait for 하면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동사의 덩어리로 묶어본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어쨌든 틀렸습니다. 10 years old boy came to me for help. 10살 소년이 왔어요. 왜요? 저한테 왔네요. 도움을 청하러 저에게 왔습니다. 이럴 때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면 이 세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을 한다고 그랬고요. 보통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하이픈을 수학적 기호로 보면 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단위 명사의 s는 빼줘야 된다. 복수 형태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고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 bought blank potatoes. He had blank money. He could buy nothing to eat. 토마토를 샀다는 것이고요. 그는 돈이 있었대요. 어쨌든 그는 먹을 어떤 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먹을 걸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럼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느낌 쪽으로 가야겠네요. These cookies are healthy. 이 쿠키들은 몸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I put just blank sugar in them. 그 쿠키에다가 설탕을 넣긴 넣었대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few, little, a few, a little 이런 거 가는 거죠.
few는 어가 있든 없든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온다고 그랬고요.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네요. 근데 어가 붙어 있으면 긍정의 느낌으로, 어가 없으면 부정의 느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샀습니다.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나왔으니 일단 little이 들어간 거는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few나 a few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의미가 맞는지 볼게요. 저는 토마토를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약간의 포테이토를 샀습니다. 포테이토를 아주 조금 샀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게 얘도 괜찮고요. 1, 2, 3번 일단은 다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I had blank money.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 주자죠. 그러면 일단 little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He could buy nothing to eat. 먹을 거를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돈이 거의 없었다는 느낌으로 가야겠죠. 여기는 little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little과 little이 있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죠. 얘가 탈락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few냐, little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These cookies are healthy. 이 쿠키는 몸에 좋은 건데 나는 설탕을 그거에다가 많이 넣으면 몸에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러면 거의 넣지 않았다는 느낌이 돼야 될 텐데 얘는 가로로 된 거니까 앞에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부정의 느낌이면서 셀 수 없는 명사와 어울리는 little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나는 포테이토 감자를 좀 샀고요. 제가 혹시 토마토라고 그랬나요? 포테이토 쓰니까 감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쿠키는 몸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쿠키에다가 설탕을 거의 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2번.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both of his hands hurt. 자,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복수명사가 연결돼서요. 그의 손 둘 다 다쳤습니다. 괜찮은 문장이에요. Every student want to travel abroad. 모든 학생입니다. 근데 every가 있는 포함된 부분이 문장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 동사는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단수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want가 아니라 wants가 돼야겠죠. 모든 학생들은 해외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Most of his writings are about love and peace. 그의 글 대부분은 그가 쓴 글들의 대부분이네요. 복수 주어입니다. 따라서 are 잘 연결됐고요. 그게 사랑과 평화에 관한 것이래요. Each member has his or her membership card. 자, each member 각각의 회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each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회원, 그런데 그 회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his or her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원은 그 또는 그녀의 멤버십 카드, 회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래요. 우리는 포인트는 이거보다는 이거 연결하는 거 여기만 일단 갖고 가셔도 됩니다. All the people were surprised to see him alive. 모든 사람들이 were surprised, 놀랐습니다. 감정의 형용사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와요. 그를 봐서 놀랐다. 감정의 원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걸 봐서 놀랐다. 이런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딱 봐서 놀란 거죠. 그런 상황. 맞는 문장, 맞는 문장, 맞는 문장. 얘도 맞고 얘만 틀렸네요. 9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Any child can do it. 이게 any하고 지금 딱 보니까 some과 관련된 문제인데 any하고 some은 사실 이게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시험에도 이게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섬은 긍정문에 any가 쓰이는 경우 어떤 뭐뭐라도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any는 기본적으로 의문문, 부정문 그리고 조건문을 기본으로 하죠. 근데 평서문 긍정문에 any가 쓰이는 경우 어떤 뭐뭐라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이는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괜찮은 문장이죠. Don't let somebody leave this place. let 사역동사 나왔고요. somebody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잘 구조는 연결됐어요. 누구도 이 장소를
Don't let은 뭐뭐 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let이 뭐뭐 하게 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누구도 이 장소를 떠나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somebody가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anybody나 anyone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겠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Did anyone call while I was out? 내가 외출해 있는 동안 누군가 전화를 했나요? 의문문에 any가 쓰이는 거 괜찮습니다. 어법상 틀리지 않아요. 물론 Did someone call while I was out? 이렇게 해도 문장은 가능해요. 이때 some이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는 권유나 혹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경우죠. 제가 외출해 있는 동안 누군가 전화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을 할 때 네, 전화했었습니다. 이 대답을 예상하는 경우라면 someone도 괜찮습니다. There were some comic books on the desk. There were 있었어요. 약간의 만화책이 책상 위에 있었다는 거죠. some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something to drink? 그런데 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얘도 괜찮아요. 어쨌든 마실 무언가를 좀 드시고 싶으세요? 원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권유한다는 느낌의 의문문에 something 분명히 쓰일 수 있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확실히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특히 중학 과정에서는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서 조금씩 실력이 쌓아가기만 해도 나중에 고등학교나 더 어려운 시험들에서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0번. 다음 문장에서 delicious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delicious는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네요. Everybody wanted to eat something for dinner. 어디에 들어갈까요? 형용사입니다. 명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everybody delicious 이건 말이 전혀 되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갈 이유 전혀 없네요.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thing이나 원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어요. 답은 5번. 그러면 모두가 먹길 원했습니다. 저녁으로 맛있는 뭔가를 좀 먹기 원했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답은 5번. 11번. 빈칸 A부터 C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나요? Where the nearest flower shop is? 가장 가까운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자연스럽게 하면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꽃집이 어디 있나요? I need to buy. 저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꽃을 살 필요가 있다는데 For my son. 제 아들에게 줄 꽃을 좀 살 필요가 있대요. some과 any 둘 중에 어느 것이 들어가게 될까요? any나 some이나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어울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any보다는 some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꽃을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꽃을 좀 사야 해요. 아들에게 줄. He is graduating from school today. 오늘 학교 졸업식이거든요. Oh,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There's blank near here.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 근처에 꽃집을 물어봤으니 꽃집이 있다는 뜻이죠. 가장 가까운 꽃집이 어디 있나요? 꽃집이 이 근처에 하나 있어요. 이게 될까요? 꽃집이 이 근처에 그 꽃집이 있어요. 이렇게 될까요?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꽃집이 이 근처에 하나가 있다는 의미에서 원이 들어가야겠죠. it은 앞에 나온 명사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요. 원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종류는 같지만 바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는 원이 들어가야지 it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5번하고 4번은 일단 틀렸고요. 마지막 자리에 it이 들어가냐 원이 들어가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Just walk around the corner. 모퉁이를 돌아보세요. It's next to the bank. 은행 옆에 그게 있어요. 그것은 꽃집이 되겠죠. 앞에 말한 이 꽃집이 되겠습니다. You can miss. 당신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it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꽃집이 어디 있나요? 제가 아들에게 줄 꽃을 좀 사야 되거든요. 오늘 학교 졸업해요. 축하합니다. 이 근처에 꽃집이 하나 있어요. 모퉁이를 돌아보시면 그 꽃집이 은행 옆에 있을 건데 이게 너무나도 찾기 쉽기 때문에 당신은 그 꽃집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meone it 이렇게 들어가서 3번 고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12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들이 이길 희망은 거의 없다라고 나왔네요.
거의 없어요. 부정의 느낌이 나죠. There is blank hope of their winning. 그들이 이길 희망,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희망 셀 수 없는 거지요. 따라서 little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써야겠네요. 이 글자가 little 그렇죠?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시 거의 없다인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어가 없는 상태로 few people understand him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간단하네요. 13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computer doesn't work anymore. 제 컴퓨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I need to buy. 저는 살 필요가 있어요. A new 뭐가 들어갈까요? 제 컴퓨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한 대를 사긴 사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은 그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종류, 휴대폰이 아니고 뭐 TV가 아니고 컴퓨터라는 그 종류를 새롭게 하나 사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고장난 그걸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them이 들어간다는 건 복수명사인데 복수명사도 아니고 얘가 그것들이라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 말이 안 돼요. 다른 것들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14번. 13번에 14번 맞죠? 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few stores are open. 자, few가 붙었어요.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나온 거 괜찮습니다. 의미가 부정일 뿐이에요. 문연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 few animals were sick.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a few 자연스럽게 붙어 있네요. 긍정의 느낌. 약간의 동물들이 아팠습니다. 몇몇 동물들이 좀 아팠다는 뜻이에요. We had a few rain last year. 자, few가 붙어 있네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얘는 little이 들어가야겠네요. 의미적으로 작년에 우리는 거의 없는 비를 가졌어요. 작년에 비가 거의 안 왔다라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I had a little money in my wallet. 제 지갑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 money 앞에 little 붙어서 부정의 느낌. 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제 지갑에. 괜찮습니다. I met a few teachers on the street. 저는 만났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을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럴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a few 붙어서 긍정의 느낌 괜찮아요. 답은 3번. 마지막 15번으로 갑니다. 문맥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There are two official languages in Canada. 있습니다. 두 개의 공식 언어가 캐나다에는 있대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 둘이라고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 그 둘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네요. One is English, 하나는 영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불어입니다.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He has three balls. 그는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럴 때 세 개 중에서 마구잡이로 골라서 하나는 one이 되겠고요. 둘 중에서 또 하나를 막연하게 고르면 another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일단 other가 쓰이는데 셋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하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더를 붙인다고 그랬고요. 남은 개수가 단수라면 s 없이 남은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면 s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세 개를 세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원하고 나머지 두 개를 몽땅 한다고 하면 일단 다른 거니까 other를 붙이고 얘가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빼면 숫자가 2라는 거 딱 알 수 있는 상태고요.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공이 세 개가 있는데 축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 배구공 하나니까 각각 하나씩 되겠죠?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다 마침표네요. 그러면 여기는 대문자로 되겠고요. 얘도 이렇게 되겠네요. 보통 one is a soccer ball and one is a soccer ball, another is a basketball, and the other is a volleyball.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축구공, 농구공이죠. 농구공 그리고 배구공 됐습니다. She has 5 kids. 역시 5명의 아이들이라고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One is a boy. 한 명은 남자아이고요. 그리고 모두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5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은 원이고요. 나머지 넷을 모두 얘기하려면 일단 other에서 5에서 2를 빼면 숫자 4로 정해져 있고 복수니까 s 붙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방식들을 적용하시면 이런 문제들 전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과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거 이런 것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란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챕터 9으로 넘어갈게요. 조동사와 시제 2편인데요. 53강 컨셉 53번에서 불규칙 동사표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A까지는요. 중학교 1학년 과정 대부분 하고요. 2학년 과정에 아주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챕터 9부터 시작해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들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 포함되는 좀 어렵고 중요한 문법들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어려운 느낌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네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